2장 기업의 국제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국제화 이 챕터는 엄밀히 말하면 국제 경영의 학문적 분야인데, 이 국제 경영이 국제 마케팅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은 국제 경영 안에 국제 경영 기능, 그 안에 국제 마케팅이 있는 거고요. 국제 경영 기능에 국제 마케팅, 국제 생산, 국제 재무, 국제 회계, 국제 정보 시스템, 뭐 이런 다양한 기능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국제 경영학 학문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제 마케팅을 하려면 국제 경영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챕터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2장에서는 기업 국제화의 개념이라든지 기업 국제화하는 여러가지 과정, 그 다음 기업 국제화의 동기에는 수출 동기와 해외 지역 투자 동기 등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보고 LG전자의 이제 국제화 과정에 관련된 최신 업데이트 실태 자료들,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이런 것들은 따로 도입 사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고,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유튜브 광고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영상까지 보여드리고, LG 세계화 국제화 과정에 대한 내용은 도입 사례 내용을 추가적으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마케팅에서 2장 기업의 국제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국제 마케팅도 국제 경영의 하위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영의 기본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갖고 챕터 2장에 기업의 국제화라고 집어넣어놨고, 도입 사례로서 LG의 국제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제화의 개념, 기업 국제화의 과정, 기업 국제화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는데 필요한 도입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LG전자의 기업의 국제화 사례는 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LG전자의 국제화 과정은 보시면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머물고 펜트업, 억눌린 소비 심리의 폭발로 인해서 LG전자가 역대 최고 2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최고의 매출과 최고의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영업이익만 사상 최초로 1조 원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LG전자 2021년 2분기 매출액이 보시면은 17조 원이 넘었고요.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원 이상이 되고, 그 다음 여기 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8.4%,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비해서 65.5% 늘어났고요. 2021년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이렇게 많이 대폭적으로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서울경제 2022년 1월자 기사에 나왔고, 이러한 가전제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액이 늘어나는 1등 공신은 가전사업본부였죠. 그래서 H&A 사업본부는 매출액이 6조 원,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을 달성을 했고, 이는 분기 매출 최대 실적으로 해외 전 지역에서 고루 성장을 하며 전년 동기 대비 32.1%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전자 관계자가 공간 인테리어 가전인 LG 오브제 컬렉션이 인기를 많이 끌었고, H&A 사업본부의 실적을 많이 이끌었는데,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기 위해 건조기, 식기 세척기, 무선 청소기 등 실적 호조에 기여를 했고, 업계에 따르면 집콕과
펜트업 수요로 3개 이상의 가전제품을 동시에 사는 패키지 구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보시면 LG전자 자료 보시면 2021년도에 매출액이 17조 1000억 원 이상이 되고 영업이익이 1조 1127억 원이 되었네요. 그래서 LG전자는 미국에서 라이벌 기업인 월풀보다 2021년도 1분기에 7천억 원, 2분기에도 8천억 원 가량 매출이 앞섰고요. 2021년에 처음으로 가전의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됐죠. 그 다음에 LG전자의 국제화 과정을 좀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처음에는 1958년에 창업한 이래로 독일과 일본의 차관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성숙 표준화된 가전제품을 생산하여 수입품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수입 대체화 단계의 국제 경영 단계를 이뤘어요. 다음으로 1970년대 기업을 공개하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국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1978년에 전국적으로 480개의 대리점을 확보했고 당시 주력 제품인 흑백 TV, 냉장고, 세탁기, 내수 시장 점유율이 34.2%, 각각 36.6%, 42.7%로 국내에서 제일 가전 업체로 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초기에는 수입 대체화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선진국에다 이제 수출하는 단계로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가지고 구미, 구로, 창원 등에서 대규모로 국제적인 양산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했다. 그래서 1975년에는 1,400만 달러에서 1986년도에 9억 5천만 달러로 수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정부의 각종 수출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수출 생산 능력과 제품을 다각화하면서 제품 시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 수출량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시장에 주로 개척해 갖고 진출을 했어요. 그다음에 1979년과 86년 지역별 수출 비중을 보면은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75.5%, 89.1%로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 생산 단계로 세 번째 들어가면은 LG전자는 1980년대부터 신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수출 주력 시장이던 미국과 유럽 등 국가들의 반덤핑 제소라든지 관세, 최저 수출 가격제 등 수입 규제가 너무 강해지니까 더 이상 선진국 수출 시장을 유지 및 확대하기가 불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아예 수출 규제 품목은 선진국의 조립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기존 수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출 제품을 발굴하면서 진입을 고도화하는 수출 품목 다변화를 하게 됐죠. 그래서 1981년 미국 엘레마주의 헌츠빌 컬러 TV 공장이라든지 86년도에 독일의 브롬스 컬러 TV와 VCR 생산 공장, 88년도에 영국 제로 전자레인지 설립 공장 등 선진국의 무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아예 생산 공장을 만드는 단계에 이르렀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1988년 이후에 원화 평가 절상과 임금 상승, 선진국의 무역 규제 강화 등 시장 침체 등 요인으로 대선진국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죠. 그래서 현지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고 선진국의 수입 장벽을 회피하기 위해서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컬러 TV와 냉장고 등을 현지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개도국의 해외 자회사와 현지 판매법인을 대거 설립하는 한편 본사 수출 조직도 지역별 사업부 조직을 대폭 개편했죠. 그 결과 총 수출에서 개발도상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21.4%에서 90년도에는 51%로 크게
높아졌고 개소국에서의 현지 생산 능력이 본격화됐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보시면 글로벌 생산 및 판매 단계를 이르는데, LG전자가 러시아의 페레스트로이카 개방 정책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 시장의 개방이 본격되자 9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경제권과 중남미 지역의 생산 및 판매 기지를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 체제를 갖추게 됐죠. 그래서 이제 1990년대 들어 글로벌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LG전자는 93년도 초부터 중국, CIS 지역, 인도 등 주요 잠재 시장에 대한 진입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했죠. 97년도부터 골드스타라는 브랜드명을 LG전자라고 LG 브랜드로 전환했고, 국제 스포츠 대회 스폰서십 마케팅이라든지 플랜트론 TV와 모니터 등에 대한 선도 제품을 널리 알리고 제품 포지셔닝을 통하여 세계적인 브랜드 제품으로 발돋움하고 있죠.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LG 브랜드로 모든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호주, 프랑스, 스페인,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주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제품들을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는 LG전자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1단계에서부터 쭉 해갖고 5단계까지 LG전자의 국제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자료들을 이제 참고 자료로 쭉 넣었으니까 활용을 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LG전자의 광고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그 LG전자의 국제화 과정이 나오죠. 우리는 LG전자는 참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고 삼성전자랑 같은 전자업체인데도 그 결은 좀 달리 하고 있죠.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고, LG전자가 이제 생활 가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역시 모터 달린 제품은 LG 거를 사야 된다. 소비자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죠. 그래서 인도라든지 뭐 베트남, 유럽 각 세계 국가들의 LG만의 특징적인 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보면은 LG전자의 그 광고를 하나 유튜브에서 올려놓은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 소스 주소를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LG전자 IPS 모니터 광고에 대한 내용을 이제 블로그에서 쭉 어떤 분이 설명을 했고, LG전자 바이럴 마케팅 사례 해갖고 재밌는 광고.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럴 마케팅은 바이러스처럼 소비자들이 기분이 좋아서 이 광고를 서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광고 봐라 재밌다 해갖고 마케팅을 펼치게 하는 거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고, 이 바이럴 마케팅 사례 중에 재밌는 광고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히 보여주고, 엘리베이터 이 바닥을 LG 패널로 바꾼 다음에 이 무너져 내리는 모양을 영상으로 했는데 1분 50초짜리 동영상인데 한번 여러분들 보실까요?
영상 잘 보셨죠? 이 바이럴 마케팅 홍보 영상인데, 이게 이제 화면만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이제 그 스피커까지 설치해가지고 깨지는 소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실감나게 사람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이럴 마케팅은 바이러스와 같은 마케팅 활동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누리꾼들,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어요. 바이럴 마케팅. 2000년 말부터 확산되면서 새로운 인터넷 광고 기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이 바이럴 마케팅의 특징은 기업이 직접 홍보를 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광고라는 점에서 기존 광고와 다르다. 그래서 입소문 마케팅하고 뭐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전파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입소문 마케팅은 정보 제공자, 그러니까 기업이나 생산자 중심으로 메시지가 퍼져나가는 것인데 반해서 바이럴 마케팅은 정보 수용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정보가 퍼져나간다는 게 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기업은 유행이나 풍조 등 현실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누리꾼 입맛에 맞는 엽기적인 내용이나 재미있고 신선한 내용의 웹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무료로 게재하면서 그 사이에 기업의 이름이나 제품을 슬쩍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간접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리꾼들은 애니메이션 내용이 재미있으면 이메일을 통해 다른 누리꾼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누리꾼 사이에 화제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바이럴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거고, 요즘에는 뭐 이메일뿐만 아니라 SNS 있잖아요.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 갖고 순식간에 바이럴 마케팅이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에 바이럴 마케팅의 개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버즈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버즈, 벌레들이 웅윙윙윙 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마케팅으로 삼는 것으로 입소문 마케팅 또는 구전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입소문 마케팅. 그래서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기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기존의 채널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버즈 마케팅 또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이런 것들은 뭐 네이버 지식백과라든지 최신 유행어, 뭐 용어 사전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마케팅 트렌드라든지 마케팅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요즘에는 MZ 세대하고 MG 좀 부르기 편하게 뭐 민지 대표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나 트렌드들을 그때그때 나오면 마케팅 용어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1절 기업 국제화의 개념 해갖고 기업의 국제화에 대한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업 활동의 지리적 범위가 한 국가로부터 세계 여러 나라로 넓어지는 걸 우리는 국제화라 이렇게 얘기하고, 세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비즈니스 범위가 넓어짐, 그러니까 국제 사업 다각화 활동을 할 때 우리가 국제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업이 경영 기능을 세계 어느 곳이든 가장 효율적인 국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범위가 넓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국제화라고 하고요. 기업이 새로운 국가 사업 및 기능 활동에
진입 또는 참여하는 방식이 수출, 해외 직접 투자, 국제 제휴 형태 등으로 다양해지는 것을 우리는 기업의 국제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국제화의 네 가지 개념 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 경영 수업 시간에도 이 그림을 자주 설명을 하는데, 제 국제 경영 수업은 영어 원서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웠을 텐데, 이 국제 마케팅에서도 이제 기업이 국제화를 통해 갖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국제화 과정, 세계화 확대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확대, 그다음 진입 방식의 확대, 경영 기능의 확대, 사업 상품의 확장, 이런 거는 이제 국제화 과정인데, 기업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세계 시장, 그다음에 직접 투자, 그 다음에 경영기능 모두 그 총괄해갖고 통틀어갖고 경영기능의 세계화, 상품, 뭐 비관련, 연관 산업까지 모두 크게 확장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여기 시장은 이제 처음에 유사국가로 시장으로 진출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지역시장, 세계시장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사업에 있어서는 핵심 역량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전후방 연관 산업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차후에는 비연관 성장 산업까지 진출을 한다. 그래서 뭐 농산물을 하는 기업이 갑자기 핀테크 산업에 진출한다. 금융 핀테크, 이런 게 이제 비연관 성장 산업에 진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경영 기능도 처음에는 수출 판매, 해외 마케팅, 해외 생산, 해외 조달, 해외 R&D 이렇게 순차적으로 경영 기능이 확대해 나갈 수가 있고요. 진입 방식에는 처음에는 이제 수출에 의한 단순 수출, 그 다음에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뭐 해외 직접 투자 고도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B기업은 해외 시장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면 상품은 핵심 역량 사업 중심으로 해외 마케팅까지 라이센싱을 통해서 하는 기업은 B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A기업은 지역 시장을 대상으로 해갖고 수출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수출 판매 그리고 전후방 연관 산업을 넘어서 비연관 성장 산업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게 바로 A기업이다. 이렇게 국제화, 세계화 확대 과정이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